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검사들의 난투극, 육박전 이런 표현이 들어올 만큼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들 앞에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선배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후배인 부장검사가 몸을 날렸다, 그리고 난투극이 벌어졌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왜 이렇게 무리한 수를 뒀느냐는 겁니다. 자, 유심 칩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싸움을 했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지금 IT 전문가들은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 칩이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다른 증거, 이를테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 메시지 같은 것들을 찾아내려 한 거는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이폰으로 알려져 있는 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포렌식을 해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찍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서 그 휴대폰을 뺏으려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비밀번호만 안다면 상당히 많은 한동훈의 비밀을 서울중앙지검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심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놓고도 거의 5, 6일 동안 가만히 있던 이 정진웅 부장검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무리하게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뺏으려 했을까? 만약에 진짜 한동훈 검사장이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했다면 그냥 그 죄를 또 물으면 되는 겁니다. 부장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도 그렇고 또 그 해명도 이상합니다. 뭐 비밀번호를 치니까 페이스, 그러니까 얼굴 인식 장치로 해야 되는데 왜 비밀번호로 푸느냐, 그래서 달려들었다는 이런 변명도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한동훈 검사장의 두뇌입니다. 바로 폭행 논란이 있던 현장에서 고소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녹화했습니다. 다 찍어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한동훈은 천재 같기도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22살에 사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지금 정진웅 부장검사보다는 나이는 5살 어립니다. 서울법대 후배입니다. 그렇지만 사법연수원은 2기 선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도 상당히 늦게 사법고시 합격해서 동기기수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은 반대로 굉장히 어립니다. 그리고 독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자,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양쪽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한동훈, 그렇지만 독종의 머리도 상당히 좋은 천재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이런 작전들, 게다가 왜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댔습니다. KBS의 그 오보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그 KBS 보도를 낙해한 그런 간부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있고 수사팀도 의혹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조사받아? 자, 이런 정황들을 보면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 검사장보다는 내공이 상당히 딸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라인들이 윤석열 라인에 일로서, 능력으로서 상당히 밀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어제 상황을 한번 다시 재구성해보면 재미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내일 인권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윤석열 쪽 사람이라고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권을 깡그리 무시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을 만큼 무리하게 인사한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홍 부장검사 초조함의 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 검사장 측을 포함한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 검사장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방배동 아파트 수색 때에서도 우리가 익히 봤던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수사팀장인 정진웅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한다면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자, 한동훈 검사장이 급속을 요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정 부장은 수사팀이 재량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알리바이가 되는 겁니다. 한동훈은 굉장히 차분하게 법적인 절차를 갖추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수사팀은 지난달 16일 한동훈의 휴대폰을 처음 압수수색 해놓고도 유심카드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유심카드만을 압수하기 위해서 지난 24일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급속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왜 23일 날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받아 잠자고 있던 영장을 어제야 집행했는지 의문이다.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궁지에 몰린 수사팀이 무리수를 뜬 것 같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했습니까? 그냥 그동안에 진짜. 23일 날 유심 영장을 받았다면 그동안은 뭐 했다가 갑자기 급속을 요한다고 뛰어와서 물리력까지 동원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몸싸움이 일어난 직후 이 한동훈 검사장 측은 다 찍어놨습니다. 압수수색 수사팀들의 말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한동훈은 고소장을 썼습니다. 자, 한 검사장은 독직 폭행 이거는요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판결되면 바로 징역입니다. 바로 징역 증거만 나오면. 자,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검사장의 고소와 진정을 접수한 서울고검 바로 이 정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찰에 착수한 겁니다. 자,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절차에서 빠져라. 그리고 1시 30분쯤 완강히 부인하던 정 부장검사도 변호사가 오니까 결국 압수수색 현장을 떠나 병원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독직 폭행의 물증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하나 수사팀은 약 3시간 만에 한동훈의 유심침 분석을 끝내고 한 검사장한테 돌려준 것으로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보통 유심칩 분석은 1, 2주 또는 어떤 언론은 수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3시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요란하게 강제 수사를 해놓고 왜 3시간만 보고 돌려줬을까요? 이것도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진행되는 것이 보여주기식 수사, 망신주기식 수사,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제게 제가 걸린 것 같습니다. 정진웅 부장검사 지금 서울 성모병원에 누워서 찍은 사진 때문에 또 네티즌들로부터 조롱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내공 싸움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부장검사팀이 패배한 것으로, 완패한 것으로 봅니다. 한동훈은 검사로서는 무서운 사람 같습니다. 자, 이제 천재 소년, 천재 검사, 독한 검사 한동훈에게 제대로 걸렸습니다. 어쩌면 한동훈은 윤석열보다도 용량이 더 큰 그런 강골 검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의 진행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자칫 잘못 정진웅 검사가 구속이 되고
서울중앙지검의 이번 채널A 수사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추미애 장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굉장히 큰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은 불문하지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